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전남에서 청원경찰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강의하는 김생 김인호입니다. 자, 이번에 전라남도 청원경찰이 드디어 채용 공고가 확정 공고가 떴죠. 10월 2일로 나왔는데 내용적으로 이제 전라남도 하면 에듀피드가 꽉 잡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게 에듀피드가 이제 공고문 풀이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선은 전라남도 내용의 발표가 났는데 여기에 이제 요 표는 매번 설명드렸으니까 뭐 어디서 어떻게 들어간다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청원경찰 탭에서 전라남도를 들어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떴죠.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이제 예정 공고가 기존에 떴기 때문에 시험이 10월 2일 날 보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전라남도에서 6명을 채용을 하고 이건 이제 오늘 뜬 거죠. 그리고 필기 시험은 두 과목 한국사와 민간경비론을 보는데 청원경찰법이 민간경비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세 과목처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필기 끝나고 체력시험 보고 그 다음에 면접 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내용적으로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 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이렇게 링크 누르고서는 바로 접수하시면 돼요. 그리고 10월 2일 날 필기 시험을 보게 되죠. 내용으로 좀 보자면은 자, 좀 간단하게 보기보다는 좀 자세하게 실제로 공고문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7월 20일 날 공고가 뜬 내용입니다. 이제 전라남도에서 청원경찰을 시험 보는데 6명을 충원을 하죠. 그래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디 볼까요? 자, 요새 걸로 한번 해봅시다. 청원경찰 6명을 충원을 하는데 담당 예정 업무가 청사시설 방호 및 경비, 뭐 이거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민 업무 등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통 대민 업무 등이라고 나온 거는 민원 인증 방문 좀 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무지는 전라남도 본청 및 직사업소라고 하는 거는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사업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수도사업국이라든지 근무지가 이제 전라남도청 혹은 그 직속기관에 있는 데서 근무하거나 혹은 사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체력 시험을 보는 거고요. 체력 시험에 합격해야 면접 시험을 보는 겁니다. 요 뜻이에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자, 다시 한국사 민간경비론 두 과목을 보는데 청원경찰법이 민간경비론에 포함되죠. 그래서 보통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전남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보통 20문제를 봐요. 한국사 20문제, 민간경비론을 20문제 보게 되고 한 문항당 5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20문항이니까. 그리고 1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사지선다를 보게 되는데 여기 써 있죠? 사지선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통 이제 청원경찰법이 한 8에서 10문제 정도 나오고 민간경비론이 반대로 이제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합격 결정 방법은 매 과목 40% 이상, 다른 말로 100점 만점, 한국사에서도 40점 이상은 맞아야 되고요. 민간경비론에서도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근데 그것만 맞는다고 합격되는 게 아니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다른 말로 6명을 채용을 하니까 몇 명 안에 들어가야 돼? 몇 등 안에 들어가야 돼? 6, 3, 18등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자, 그리고 동점자가 만약에 나왔을 때는 전원 합격자 처리한다. 선생님 18등 하신 분의 점수가 80점인데 그 80점을 딱 맞은 사람이 2명 더 있어. 그러면은 18명이 아니라 18등이 아니라 뭐 한 20명, 21명 뭐 이렇게 합격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필기 시험에서.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체력 시험을 넘어가게 됩니다. 체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악력, 배근력, 윗몸 일으키기, 왕복 오래 달리기 각각 10점씩 줘요. 물론 이것도 과락이 있습니다. 전체 합격 기준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체력 시험 4개 종목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자, 선생님 저는 악력은 제가 8점을 맞았고요. 배근력은 선생님 제가 5점을 맞았고요. 윗몸 일으키기는 몇 점을 맞았고요. 각각의 그 점수가 있겠죠. 그 점수에서 50% 이상 총 40점이니까 선생님 20점만 넘으면 선생님 전 턱걸이로 딱 20점 맞았어요 라고 해도 어떻게 돼? 합격자로 결정이 됩니다. 이게 2021년부터 바뀐 제도예요. 원래 2020년까지는 필기시험 합격한 분 3배수잖아.
그러면 이제 18명이 합격이 됐다. 그 중에서 체력 시험은 1.5배수까지만 합격을 시켰어요. 고득점자 순으로 잘라버려요, 이것도. 그래서 선생님 저는 필기는 잘 못하지만 체력은 자신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좀 유리했지.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 체력이 상당히 러프해졌네요. 일단은 체력이 조금 능력이 좀 저하되더라도 통과가 돼야 안 돼. 이건 인원 제한이 없는 거야. 다른 말로 선생님 필기에서 18명이 합격이 됐는데요. 체력은 몽땅 18명이 다 합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체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러프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서류 전형이 있습니다. 3차 시험이 서류 전형이 있는데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이제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부 판결이라고 해서 보통 필기 시험을 보는 데가 좀 이런 데가 있어. 필기 시험 없이 그냥 면접만 본다, 혹은 이제 뭐 서류 전형만 본다 이런 데는 이제 무슨 경력이 있거나 가산점 없으면 무조건 떨어지거나 자격증 이런데 이거는 그런 건 없고 그냥 응시 자격 되느냐. 너 전남 도민이냐. 전남 도민이 아닌데 이거 시험 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면접 보기 전에. 그죠? 혹은 거주지 요건, 자격증, 신체 조건. 선생님 저는 경비지도사가 없는데 경비지도사가 있다고 원서 접수를 내버렸어. 그래서 가산점 받아서 합격이 됐어. 그럼 걔 이거 부정행위잖아. 그죠? 그런 애들 떨어뜨리겠다는 거야.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 그죠? 그리고 신체 조건, 이 신체 조건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드리긴 할 건데, 그러니까 뭐 장애 쪽은 뭐 떨어뜨린다라기보다는 청원경찰 업무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신체가 완전하거나 이제 팔 하나가 없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떨어뜨리고 적격, 부적격을 결정하는 단순한 서류 전형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면접 시험이 있는데, 면접 시험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좀 특이점이 다른 지역이랑 다른 게 5가지 평정 요소를 보는데, 선생님, 다른 데는 대부분 10점 골고루 주거든. 그래서 50점 정도를 줘요. 좀 이상하다. 50점 정도를 줘요. 근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정신 자세를 20점만 줘.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선생님 제가 전문 지식이 뛰어나요. 선생님 저는 경력이 많아요. 선생님 저는 의사 표현 말 잘해. 선생님 저는 예의 및 품성 뭐 이거는 뭐 대부분 중국은 다 맞으니까 창의력 의지력이 다 있어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야. 전남은 정신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신 자세를 강조하는 곳이 대부분 대민 활동이 있는 데가 있어. 선생님 위에 보니까 대민 업무가 있는데요. 그렇지. 민원인지음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야? 온다는 거야. 그런 데가 대부분 다른 식으로 좀 하기도 하고 뭐 고령자를 우대해 준다라고도 하긴데 이런 식으로 면접에서도 가산점을 주겠다는 거지. 다른 말로. 어디서 청원경찰로서의 정신 자세를 조금 넓게 본다는 거예요. 20점 들어가죠.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정 요소 합산해서 총점 60점에서 50%만 넘으면 합격을 시키겠다. 선생님 18명이 합격을 했고 체력도 18명이 통과가 됐는데 면접에서도 18명이 합격할 수도 있어. 왜? 고득점자 순으로 자르는 게 아니야. 요것도 아닌 애들만 쏙가내고 긴 애들은 다 합격시키겠다. 몇 점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50%. 선생님 저는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는 20점 만점에 10점 맞았고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은 5점, 나머지도 5점 맞아가지고 총 30점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합격이야. 얼마나 쉬워. 그죠? 그래서 에듀피디에 특히 이제 뭐 모르겠어요. 그 면접 강의를 청원경찰 대비해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무난하게 합격하지 않을까? 떨어지는 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면접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된다. 자, 근데 특이한 게 최종 합격자 결정이 이게 이제 경찰이랑 좀 비슷하죠. 최종 합격자 결정이 자, 필기 통과했으면 이제 필기는 빠이빠이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이게 아니라 점수를 물고 들어가. 필기 점수의 75% 몇 프로? 75%. 체력 시험의 15%, 면접 시험의 10%를 비율 합산해 가지고 줄 세우기를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별표가 되고 있는 거지. 필기 시험을 고득점 맞아야 된다. 물론 필기 시험 끝난 다음에는 체력에 집중해야 되고 체력 끝난 다음에 면접에 집중해야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필기 시험에 가능하면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것이 최종 합격에 합격하는 비법이다. 뭐 복잡하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 같지만 뭐 솔직히 필기 시험에 고득점 맞으라 하면 선생님 저는 필기는 싫어요. 이런 분들 많겠지. 하지만 고득점 맞아야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시험 단계별 동점자 처리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뭐 이런 건데 뭐 건너뛰고 뭐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서 응시 자격 봅니다. 뭐 당연한 거예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서는 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미성년자 성추행하면 뭐 절대 안 되고 뭐 그런 거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성별은 제한 없음. 선생님 여자는 볼 수 있어. 볼 수 있어. 전혀 상관없어. 남자인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선생님 저는 정말 신체 능력은 괜찮은데 제가 군대가 면제됐어요. 저 이 시험 못 보겠죠? 청원경찰 못 보겠죠? 상관없어. 볼 수 있는 거야. 어디 갔어 이거 갑자기? 귀신이 있어. 자,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혀 상관없다. 자, 다만 신체 조건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3단계 신체 조건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 신체 조건에서 뭐라고 나와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한 자로서 교정 시력 포함 양쪽 눈이 0.8 이상이어야 된다. 보통 이제 신체 검사를 따로 받아요. 이제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병원이 있어. 공무원 그 신체 검사해 주는 병원이 있어. 거기 가가지고 신체 검사 받고 시력 검사도 이제 한 번만 받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번 가가지고 0.8 이상이 될 때까지 받으면 돼. 어렵진 않아. 해서 이제 안경 끼고 하는 거니까 해가지고 하시면 된다. 자, 그리고 거주지 제한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최종 아마 면접일일 걸 그렇지. 최종 면접 시험일까지 전라남도 도민이거나. 선생님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일 날 제가 광주로 이사를 갔는데 시험 못 보는 거겠죠. 근데 저는 전라남도에서 오래 살았어요. 10년 이상 살았어요. 볼 수 있지. 2번이니까. 1월 1일 이전에 전라남도에서 합산하여, 이거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3년 이상 살았으면 이 시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1986년 11월 1일 이전에는 광주가 전라남도 광주시였거든. 근데 그건 안 쳐준다는 거야. 그죠? 광주는 광주 거 보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요것도 하나 미리 그냥 알고 들어가세요. 뭐 솔직히 이제 알아야 되니까 전라남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본부 등에서 근무 가능한 사람으로 선생님 저는 전라남도 본청 아니면 죽음을 달라 수도사업국에서 근무 안 할 건데요. 이러지 말라는 거야. 면접에서도 이걸 물어본다는 거야. 그리고 24시간 중 근무가 가능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야간 근무할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무할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공고문에 나오면 면접에서도 이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저는 야간 근무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되는데 면접 볼 때는 야간 근무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시원하고 한가하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한가하다 그러면 안 되지. 그죠? 항상 정신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하는 마음, 공직관, 애국심을 보여주면서 야간이든 주야를 거르지 않고 저에게 기회만 주신다면 전라남도를 위해서 이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지. 그죠?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응시 원서 접수를 일단 해야 뭐 시험을 보든 말든 하지. 8월 23일부터 8월 26일까지 원서 접수를 보는데 접수는 등기나 혹은 방문 접수가 아니라 인터넷 접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회원가입한 다음에 5,000원 내고 사진 등록하고 하면 접수가 돼요. 언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원서 접수 가능하면 해두시고 이거 빼먹으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원서 접수를 해야 필기시험 보든 말든 하지. 그죠? 그리고 필기시험은 언제 봅니까? 10월 2일 날 하는데 어디서 보는지는 9월 17일 날 발표를 하겠다. 보통 이제 원서 접수를 하면은 그 사람 원서 접수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줘요. 그 장소 떴다고. 그러면 이제 그 장소 확인하면 되는데 보통은 중학교나 고등학교야. 거기서 이제 시험 보겠지. 그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체력 시험은 10월 28일, 서류 전형은 11월 12일, 면접 시험은 11월 25일 이렇게 해가지고 면접 시험 합격 발표가 12월 달에 있네. 그죠? 최종 합격자 발표는 그보다 조금 뒤겠지. 이해되죠? 자,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자, 여기 보면은 가산점, 그래, 가산점도 설명해 주자. 자, 가산점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청원경찰 관련해서는 가산점이 뭐 있으면 좋지. 근데 없다 그래서 뭐 합격이 불가능하지 않아.
남은 합격선이 이렇게 많이 높지는 않거든. 전남이. 자, 여기 보면은 청원경찰 시험 보는데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 아니야. 일반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하고 있으면 5점을 준대. 5%가 5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80점 맞았는데 5%니까 4점 아닙니까? 아니야. 100점 만점에 5%라는 소리기 때문에 그냥 5점이라 생각하면 돼. 무도 4단, 선생님 저 태권도 4단 있고요. 유도 4단 있고요. 검도 4단 있고요. 다 필요 없어. 그냥 높은 거 하나만 돼. 이해되죠? 선생님 저는 태권도 4단, 일반 경비지도사도 있는데 그럼 10점입니까? 아니지. 높은 거 하나만 된다 그랬잖아. 그냥 5점만 주는 거예요. 있다. 본인한테 유리한 거 하나만 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리고 선생님 저는 무도 2단하고 경비지도사 있는데요. 선생님 저는 무도 2단하고 검도 4단 있는데요. 아니야. 유리한 거 하나만 넣는 거야. 자, 됐죠? 2번, 3번 얘기했어.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뭐 모르겠어요. 쭉 넘어가서 무도 가산점 인정단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본인이 더 잘 알겠지. 이건 건너뛰고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있었는데 이거는 청원경찰 쪽은 건너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취업 지원 대상자는 저희가 이제 그 보훈처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지금 몇 년간 연속으로 계속 지정 그 업체로 되어 있어요. 에듀피디가. 근데 다른 공무원,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취업 지원 대상자들이 이제 할인 혜택을 받아. 할인 혜택. 수강료 지원을 받아. 근데 이제 청원경찰 쪽은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취업 지원 대상이신 분들이 청원경찰은 별로 관심이 없나 봐. 그래서 그런 건 신경 쓸 필요 없고 건너뛸게요. 쭉 넘어가서 가산 특정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시험 문제 비공개야. 비공개. 선생님 전라남도 청원경찰 기출문제는 어디 있나요? 이게 없어. 나라에서 가져가. 다만 이제 본인이 시험을 보고 요번에 이제 10월 2일 날 시험 본 다음에 시험 끝나자마자 에듀피디 와가지고 시험 후기 쓰는 데 있거든. 거기다가 이제 요번에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나왔어요 라고 이제 복원 비슷하게 해주잖아. 시험 후기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에듀피디가 이제 포인트도 주고 뭐 상품 주고 그러나 봐. 그래서 참고하시고 본인이 그 다음 후배들이 그걸 보고서는 이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복원을 해놓기는 해. 이해되시죠? 그렇게 써주시면. 자, 건너뛰고. 자, 그 다음에 응시자 유의사항 뭐 있는데 뭐 블라블라블라 있으니까 뭐 한 번씩 읽어보시고. 자, 나머지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다만. 자, 이렇게만 보면 공고문 풀이야. 근데 이걸 보고서는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돼? 막연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내가 뭐를 설명해 줄 거냐면 요 바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요거 보여줄 거예요. 자, 전라남도에서 영광이 3월 달에 있었고 강진이 7월 달에 있었고 전남은 지금 몇 월이야? 이제 10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남 10월 달 시험 관련해서 6명을 뽑게 되는데 도대체 내가 이 시험 합격하려면 몇 점 정도 맞아야 돼? 경쟁률은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그럼 작년 거 보면 돼. 전라남도는 약간 하반기 시험이 고착화돼 있어요. 근데 2019년에도 시험이 전라남도가 2명 뽑았는데 11월 30일 날 받고, 그죠? 2020 작년이지. 작년에는 전라남도가 7명을 뽑았는데 언제 봤어? 10월 31일 날 봤잖아. 그럼 인원이 비슷하니까 작년 거 보는 거야. 작년에 경쟁률을 보니까 27.4대 1이구나. 다른 말로 클릭해 볼게. 들어가 보니까 와, 전라남도가 작년에 7명을 뽑았는데 세상에나 마상에 선생님 192명을 뽑았어요. 192명을 뽑았어요. 이게 무슨 뭐 7급 시험입니까? 막 이런다고. 겁부터 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접수는 5,000원밖에 안 내기 때문에 다들 접수해. 아무나 막 접수해.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는 분들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 기억으로는 한 80명 정도 안 간 걸로 기억나거든요. 80몇 명일 거야. 그럼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110명은 시험장 가잖아요. 그 중에 7등 해야 되잖아요. 정확히는 7등이 아니지. 3배수니까. 필기 합격하려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21등 안에 들어야 되잖아. 그죠?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과락이 있잖아. 40점. 우리 전남에서 청원경찰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사랑 민간경비론인데 민간경비론에는 청원경찰법이 포함돼서 나오지. 자, 그래서 그냥 표현하기 좋게 한국사랑 민간경비론이라고 말을 할게요. 민간경비론에서 과락 맞는 사람은 있을 것 같아? 거의 없어. 왜 없냐면 이거는 뭐 한 달만 공부해도 고득점이 나와요. 민간경비론은. 그래서 어려운 과목은 아니야. 한국사도 뭐 솔직히 한 달 정도 공부하면 과락은 넘어. 2주 공부해서도 뭐 7, 80점 맞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0점을 못 넘었다? 20문제 사지선다로 40점 못 넘으면 그냥 1번으로 찍고 나도 30점 나오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무슨 어디 뭐 사법고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법고시 요즘은 없지. 근데 그거 볼 때 40점을 못 넘었다는 거는 공부를 했다고 하는 거야, 안 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이 이제 7월인데 7월 20일이잖아. 근데 나중에 이제 10월 2일 날 시험 보려면 이제 2달하고 좀 반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냥 시험장 간 거야. 아, 그냥 간 거지, 그지? 공부 안 하고 가서 이렇게 찍고 나왔거나 백지로 냈거나 둘 중 하나지 뭐. 그래서 과락 맞는 사람이 이 110명, 시험장에 간 사람 중에 몇 명 정도 과락을 맞냐면 보통 50에서 60명 정도가 과락을 맞아요. 50에서 60명 정도가. 아니, 그러면 선생님, 아니, 그래도 50명은 남잖아. 60명은, 그래, 60으로 할게. 60명이 남는데 이 중에서 2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1등. 그지? 아, 글자 정말 못 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런 청원경찰이든 어떤 공무원이든 시험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쟁률을 보는 게 아니라 합격선을 봐야 돼. 몇 점 정도 맞으면 합격해요. 요게 중요해. 대학도 마찬가지지. 수능 몇 점 정도 맞으면 서울대 가요. 몇 점 정도 맞으면 전남대 가요. 그런 거 있잖아. 이것도 비슷한 거 있어. 그래서 그 앞 단계를 볼 거야. 자, 우리가 이렇게 봤잖아. 전라남도에서 작년에 7명을 뽑았는데 21등 하신 분의 점수가 몇 점이냐를 봤더니 80점이래. 80점이래. 자, 그러면은 자, 요거만 비교 뭐 그전에는 82점이긴 한데 그때는 2명 뽑았으니까 자, 80점을 봐서 이거 설명을 해 드릴게. 자, 그러면은 선생님 80점 맞기가 어렵나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똑똑한 분이라면 이제 고민을 해야지. 그지? 80점 맞기가 다른 지역은 막 90점도 나오고 막 그러던데 이 지역은 왜 80점이에요? 문제가 어렵나요? 자,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게 전남에서 에듀피디가 합격자가 꽉 잡고 있거든. 합격자가 은근 많이 나온단 말이야, 전남에서.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이유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한국사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 보통 이제 시험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2달 목표로 이제 공부를 한다 칠 때 2달 공부해가지고 민간 경비론, 자, 물론 청원경찰법 포함이야.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목표 점수를 몇 점 맞아야 되냐면은 90에서 100점, 100점. 선생님, 민간 경비론 100점이나 맞아야 돼요.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은 민간 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은 이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쉬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약에 90점 이상 못 나왔다라고 하면 본인이 실수한 거야. 선생님, 저는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 있었는데 그것도 운 좋게 찍어서 100점 맞았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 되게 많아. 2달만 공부해도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근데 왜 80점이 나와요? 왜 80점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 그럼? 그렇지. 한국사. 보통 이제 에듀피디가 합격률이 좀 높은 지역을 보면 대부분 한국사가 우리가 청원경찰 대비하는 타사에 비해서 우리 에듀피디가 한국사가 꽤 세거든.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단기 속성 과정이라 그래서 이제 단기로 합격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풀 과정이라 그래서 그거 과정을 둘 다 주잖아. 그죠? 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구급 공무원이랑 난이도 차이가 별로 안 나. 전남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물론 이제 일반 상식에 뭐 한국사가 일부분 나옵니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과목으로 아예 한국사를 20문제 낸다는 거는 거의 9급이라고 보면 돼. 자, 근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보통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에듀피디가 기초 한국사부터 단기 속성 한국사를 끝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사 기초를 보면 한 40점 이상이 나와. 근데 기초 보는데 일주일이면 되거든? 그럼 일단 과랑 없네? 그죠? 그리고 단기 속성 과정을 줄 거야. 강의로. 그럼 단기 속성 강의를 보면은 보통 한 70에서 80점이 나와. 70에서 80점. 근데 선생님, 단기 속성은 한 번만 보면 되나요? 그것도 두세 번 봐야 돼. 그래가지고 그것만 봐도 솔직히 한 70점 정도, 80은 어렵겠다, 전남은. 70점 정도가 나와. 근데 난이도가 많이 어려울 땐 60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점수로 합격이 돼요? 안 되지. 물론 이제 뭐 이게 100점, 민간경비론이 100점 나왔다 그러면은 합격이 되지만은 그 점수로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본 강의도 준단 말이야. 본 강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 이론 강의, 문풀 강의, 기출해설 강의이기도 하지만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플러스 10점을 올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초부터 생기초랑 단기 속성 끝내는데 한 달이면 끝나. 그리고 나머지 한 달 동안에 70 맞은 사람은 60 맞은 사람은 뭐 75점 정도로 70 맞은 사람은 80점 정도로 뭐 85점 맞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좀 2달은 좀 너무 짧아. 선생님, 그러면은 한국사를 제가 80점 맞고
민간 경비론을 90점 맞았어요. 이거 둘 다 잘한 건 아니야. 잘한 건 아니야. 하지만 2달 공부했을 때 요 정도 맞아가지고 합격이 되는 지역이야, 안 되는 지역이야. 평균 몇 점이야? 80, 90이면 85점 나오죠. 그럼 합격이 되잖아. 목표 점수는 80점으로 잡되 선생님 근데 왜 85점 맞아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최종 합격은 필기만 합격했다고 해서 청원경찰 되는 거야? 아니죠. 최종 합격할 때 필기를 몇 프로 봐? 전남이 75%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2항이면 5점 정도 더 맞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됐죠?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 어렵지도 않아. 한번 보자고. 자, 전라남도 합격 준비 패키지 들어가 보자. 전라남도 쭉 가가지고 뭐 10명 중 8명은 뭐 에듀피디 뭐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쭉 내려가지고, 야, 이거, 잠깐만, 이거, 여기, 나 있다, 여기, 자기소개서 보기 전에 이거 보고 가야 돼. 쭉 보면 요 내용이 있어요. 목표 시험만 준비한다. 타겟 패키지가 있고, 프리패스라 그래서 청원경찰 전 과목을 준비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전남은 조금 특이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 패키지가 2개가 있어. 하나는 전라남도에 딱 맞춰진 그 과목만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과목이 광주랑 똑같아요. 광주도 요 과목으로 보거든. 그러니까 약간 전남 쪽이 요 과목으로 많이 봐. 전남 뭐 목포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다 요 과목으로 봐. 그래서 선생님 저는 전남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근처에서만 시험 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요걸로 준비하는 게 괜찮아. 한 60일 잡고 공부 올해 시험 그냥 끝장을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게 하는 게 낫고 반대로 선생님 어차피 전남은 항상 시험이 언제 봐 전남은 여태까지 언제 봤어? 11월, 10월 하반기 때 많이 보죠. 그래서 올해 만약에 떨어지면 저 내년에도 볼 건데요. 이런 애들이 있지. 근데 그 중에서도 저 경비지도사 없어요 하는 애들은 요걸로 준비하라고 프리패스로. 그럼 프리패스로 준비하면 뭐가 돼요? 경비지도사 일반 자격증 가산점을 줘. 강의를. 비용 차이 얼마 나지도 5만 원인가 난단 말이야. 얼마나? 한 5만 원 나나? 뭐 모르겠네. 아무튼 내용 보면은 5만 원, 10만 원 나갔지. 그걸 준비하는데 좀 길게 잡고 한 1년 잡고 공부를 해가지고 프리패스 준비하면 뭐가 좋냐면은 시험을 전남도 봤다가 서울도 봤다가 해양수산부도 봤다가 정부청사도 봤다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좀 길게 잡고 준비하는 애들은 이렇게 해서 시험 기회도 늘리고 자격증도 취득하고 하면 되는 거고 반대로 선생님 저는 전남만 볼 건데요. 전남만 볼 건데 요번 시험 보고 저는 이제 뭐 그때 가서 생각할 건데요. 이런 분들은 요거 그냥 보면 돼. 짧은 거 보셔도 되고 반대로 이제 올해 떨어지고 내년 대비할 건데 이런 분들 좀 길게 봐야겠지. 그치? 근데 내용으로 보자면은 교재 강좌 구성 보기 보면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자, 내용을 보면 자, 여기 있다. 여기 이제 직무 수행 계획서 및 인성 검사 포함해서 자기소개서가 있잖아. 근데 대부분 자기소개서를 미리 내라는 데도 있고 나중에 이제 필기 합격하면 나중에 내라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자기소개서는 다 내라 그러거든. 네, 자, 처음에 자기소개서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볼 필요는 없어. 근데 내가 봐도 이거 좀 재밌게 찍어놨거든.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이거 좀 봐요. 자, 처음에 한국사 생기초 있다 그랬지. 이것만 봐도 한국사는 과락 넘는 거야. 근데 과락만 넘어서는 합격이 안 되는 거야. 자, 요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퍼니 한국사라고 보이죠. 퍼니 한국사 단기 속성 이걸 원래 기초로 찍어놨는데 요걸로도 막 점수가 70점대 나오니까 사람들이 요걸 단기 속성으로 바꿔달라 명칭을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 자, 요걸 그 다음에 봐 바로 시험이 짧을 때는. 그리고 나서 남은 한 달 정도 기간을 어떻게 돼? 원패스 한국사 기본 한국사랑 문풀 보는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민간경비론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보면 돼. 민간경비론이나 청원경찰법은 솔직히 뭐 공부하는 방법 순서 설명 안 드려도 돼. 뭐로 공부해도 어찌됐건 요 과목에서는 90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에듀피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샘플 강의 들어보면 알겠지만 강의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타사랑 좀 다르게 민간경비론이랑 청원경찰법을 상당히 자세히 해줘요. 고득점이 나오게. 원래 민간경비론 청원경찰법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경비지도사라는 자격증에 들어가죠. 에듀피디도 경비지도사를 하고. 근데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강의를 찍어 놓기 때문에 약간 좀 슬림하고 좀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 설명을 잘 안 해줘. 근데 이제 우리 송강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다른 타사 강의에 비해서 굉장히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요걸 보고 상대평가에 해당하는 우리 그 전남 청원경찰 시험에서 90점이 안 나왔다? 2달이나 공부했는데
그러면은 뭐 접시에다 물 따르고 이제 뭐 해야지, 그죠? 그래서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적으로 전남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남 지역은 우리가 꽉 잡고 있는 이유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제 자기소개서부터 체력 강의까지 모든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LP들을 믿고 준비를 하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거는 내가 이번 시험에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만 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에듀피디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